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중국 문제가 아니었다면 대만이 한국, 일본처럼 대중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란 제목의 글이 해외 토론 게시판 대만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이 게시글에 달린 대만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 시청자님이 게시글을 보시고 소개해 주셔서 레딧 게시글에 들어가 보니 대만 네티즌 수준이 대단합니다. 이 게시글의 대만 댓글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대만에는 친중파와 반중파가 존재하며 확실히 대만은 친일 국가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대만인들은 지금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일본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크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매일 한국 연예 기사와 K-팝과 K-드라마를 분석하는 기사가 도배되고 있고, 대만 또한 중국과 일본 못지않게 한국 연예인들의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도 아직도 잠재의식에서는 일본이 최고라고 숭상하는 느낌입니다. 결국 자신들은 K-팝을 듣고 K-드라마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일본 문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쇠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대만 커뮤니티 게시글부터 보시겠습니다. 중국 문제가 아니었다면 대만이 한국, 일본처럼 대중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홍콩 미디어는 90년대에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대만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고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중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 집중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여기에 더해 대만의 미디어와 제품이 중국 서구 또는 기타 세계에서 멋진 것으로 마케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이 게시글에 달린 대만 네티즌 반응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중국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그들을 인기 있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대만은 전 세계적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하거나 마케팅하는 방법을 정말 모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그 광고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메이데이 5월천을 더 차이니스 비틀즈와 같은 것으로 광고했습니다. 꽤 끔찍했고 저는 메이데이의 음악 팬입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광고는 정말 부실하게 느껴졌고 대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들이 그들을 비틀즈에 비유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잊었지? 그냥 슬픈 포스터였다고 이젠 그 말을 해야 할 때. 네, 그때 중국 시장이 열렸고 대만 크리에이터들이 중국으로 갔고 대만의 팝 산업은 그 이후로 기본적으로 죽었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에서의 경험을 통해 해외 화교들 사이에서도 대만 예능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 이외의 인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탐구하거나 열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중국도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에 비해 문화 외교에 엄청 고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에서 매우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대만 예술가들은 항상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고 제품은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꽤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중국 인구의 1%에 불과합니다. 대만 미디어는 대만인들이 미디어를 수출하기에 충분하도록 육성하는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기 전까지는 결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고방식과 낮은 자존감이었습니다. 대만인의 사고방식, 사회 및 교육은 자기 표현,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하는 요인은 소프트파워 강국인 일본과 한국에 존재합니다. 기본 재능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뛰어난 마케팅입니다. 그들은 두 나라 다 매우 자신감이 넘치고 우리 대만인에게는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가 아니라면 아무도 솔직히 대만에 대해 알지 못할 것입니다. 대만 드라마는 2000년대 후반쯤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제대로 진화하지 못해서 한국 드라마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만 만두팝은 여전히 중국어권 세계가 경험한 최고의 만두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양보다 중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중국에서 대만의 문화적 개시는 매우 높으며 언어 장벽이 없습니다. 대만 음악가들이 정치적 이익 외에 중국권을 넘어 국제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90년대 홍콩은 최고의 TV 미디어를 만들었다. 대만은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다. 유행을 따라하기만 했다. 대만에서 뭔가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대만 영화 제작자들은 한동안 최고의 영화를 만들었고 전세계 영화 애호가와 기관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왕가이의 영화가 서양 영화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일 한국이나 일본이 공격을 받는다면 서방 국민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의 팝문화를 알고 사랑하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대만은 심각한 문제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이자 가장 중요한 기술을 만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바보들은 여전히 우리를 태국과 혼동합니다. 짜증나. 한국, 일본, 태국의 공통분모는 아이덴티티가 뚜렷하고 판매할 줄 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기가 많다. 대만에는 기술 외에 세계에 대한 정체성이나 진정으로 그들을 정의하는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본 작가, 비주얼 미디어 아티스트는 어느 시점에서 창의적인 불꽃을 얻었고 한국 음악 제작자는 대중에게 호소하는 팝스타와 인기 있는 노래를 펌핑하는 공식을 알아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정말 좋은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인기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만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토 사람들도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전에 대만이 꽃보다 남자 유성학원의 인기를 잘 활용했다면 일본과 한국이 아닌 대만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우리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정말 그냥 똥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인구의 5배이고 오랫동안 경제대국이었고 문화적 인기를 위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K-팝이 있지만 정확히 인기 있는 관광지는 아닙니다. 나는 일본과 한국이 그들의 문화를 수출하는 일을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전성기를 지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 최전방에서 우세합니다. 중미에서 LA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은 한국식 BBQ뿐입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본토인들은 대만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마지막에 댓글을 보면 본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만은 스스로 독립국가가 아닌 대만 이외에 본토가 따로 있는 정신력으로 소프트 파워를 키우겠다는 생각 자체가 웃깁니다. 대만은 솔직히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의 모든 노래를 표절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90년대에서 2000년대 드라마 영화를 보다 보면 대만 가수가 부른 한국 표절 노래가 많이 들립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본토라고 부르는 중국과 똑같이 한국의 미디어를 베끼고 또는 따라하기 급하다 보니 발전이 없었던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댓글을 보면 대만은 문화적으로 벌써 중국의 지배를 받는 듯 합니다. 자신들을 침공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중국에 가서 연예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세계인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